어, 이제 말씀은 목사님께서 잘 전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테마를 우리 4차 산업혁명, 요즘에 AI,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독일어로 해서 이제 KI, 쿤스트 인텔리전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24년도에 그 어떤 것이 화두가 될 건지, 이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즉 AI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 관찰해보고 이 사회의 큰 변화, 격동하는 변화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인공지능 환경, 즉 AI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화하여 그 사회, 산업, 그리고 우리 일생을 바꾸는 게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작년에 챗GPT라 해서 오픈 AI에서 개발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더욱 가까이 이제 이 AI가 인식되게 되겠죠.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24년도에 주목할 만한 그 5가지 AI 트렌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5번째 가장 큰 것은 그 AI 규제, 즉 법적 경계 탐색. 이 독일도 지금 이제 그 KI 해서 그 베를린에서 데모를 많이 해요. 특히 그 시나리오 작가, 이제 그 예술가, 그다음에 영화 그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시나리오를 AI가 다 제작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일자리를 뺏기니까 그 법제화하자 해서 이제 계속 작년에 데모했고, 그래서 독일 EU에서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AI가 다양한 부분에 통합되면서 성숙해짐에 따라 이제 포괄적인 법적 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AI 규제가 혁신과 책임 있는 사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AI 기술이 구현을 통제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책임성, 즉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IT에서 좀 전문 용어인데,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 순서라든가, 요즘에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뭐 검색하면은 그 내가 검색했으면 광고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이제. 그것도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의 습성이 뭐다, 주로 구매하려고 하는 아이템들이 뭐구나 해서 광고를 띄워주는 것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AI 알고리즘 로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의 책임성, 즉 이제 책임성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잠재적인 일자리의 손실 등의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들은 윤리적이며 공정한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살면서 한 2번 정도 크게 일 형식을 이제 바꿨어요.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근데 앞으로는 빠르면 10년 아니면 20년, 그러니까 일생에서 한 3번, 4번 정도는 그 일자리가 바뀌어야 된 그런 이제 그 시대에 살지 않느냐.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유연하게 그런 부분에 그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AI 규제 기관이 설립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러한 기관은 AI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우리가 카톡이라든가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해요. 이들의 목표는 AI 시스템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의도하지 않은 편견에 고착화되거나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AI를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믿는 조직들은 사법부 청문회에서 AI 입법화 프레임워크 등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AI 규제 법규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인데, 우리는 실제 이제 그 부분이 와닿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쪽에 이제 어떤 미래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이제 준비하지 않은데 미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럽 이쪽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의 인공지능법은 AI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안전, 보안, 기본권, 보호 등 사이에 반해 AI가 야기할 수 있는 특징과 우려들을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 법적 경계는 지속적으로 확장 및 진화하여 책임 있는 AI 기술과 배포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반영할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참 큰 그 복규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테슬라가 자동차 주행하는 것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EU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복규가 중요하죠. 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그래도 네 번째는 윤리적 AI입니다. 즉 이제 실제 돈만 따라가서 작년에 오픈 AI의 그 이제 그 개발자 거의 이제 그 위에 사람이 오픈 AI 이사에 지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가려고 해서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시 이제 컴백을 했는데 그것처럼 몇몇 개발자들의 독단 아니면 몇몇 개발자들의 어떤 그 실제 윤리적인 사항이 없으면은 이 사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AI 이거로 해서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죠. 상당히 무서운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도덕적 나침반 AI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스며들면서 윤리적 고려 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윤리적인 AI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구현에 도덕적 원칙을 주입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고려사항이 포함됩니다. 공정성, 투명성, 책임감, 그다음에 편견 완화. AI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윤리적 차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개발자와 조직들이 늘고 있습니다. 윤리적 AI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알고리즘 의사 결정의 공정성입니다. 편향된 훈련 데이터를 통해 종종 의도하지 않게 지속되는 AI 모델의 편향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되고 영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개발자들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편견 없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가 했는데 실제 그걸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투명성은 윤리적 AI의 또 다른 핵심 기반입니다. 사용자는 특히 금융, 의료, 형사, 사법과 같은 응용 시스템에서 AI 시스템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설명 가능한 AI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결과물에 대한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개발자가 창작물의 성과와 영향에 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 메커니즘이 AI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I 시스템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오류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AI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면은 이게 어떤 데이터를 인풋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다, 아웃풋이 어떻게 예상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예측 가능하고 그것이 글로 써서 가능한 설명을 해줘라 책임감 있게. 그래줘야만이 내가 그 이제 예상이 돼, 포캐스팅이 가능한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라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 트렌드 4에서는 엣지에서의 AI 해서 엣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단, 끝단, 엣지가 끝단 그런 말이거든요. 즉 요번에 삼성에서 이제 모바일폰 동시 통역해주는 모바일폰을 이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바일폰 안에 그 AI 기능을 통역하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AI 기능을 심어놓은 거죠. 그 안에. 요즘에 메모리라든가 CPU, 중앙처리 장치 이런 기술 발전이 많이 돼서 그 모바일폰 조그만 하나에도 그걸 다 장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요즘 이제 메모리에서 또 앞서가는 부분이 HBM이라 해서 그 브랜드 메모리라 해서 그 HBM 반도체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쌓아요. 이렇게 쌓아서 그놈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 그 HBM 한 개가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삼성은 그걸 이제 개발을 좀 한미반도체하고 해서 한미반도체를 자기가 먹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원 안 해줘가지고 개발 못 늦었고, 하이니스는 그걸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개발해서 이 성공해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앞서갔죠. 그것처럼 엣지 AI가 이제 그 장점은 뭐냐면은 챗GPT라 이런 것들은 중앙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내가 쿼리하면은 문의하면은 중앙으로 다 데이터가 올라가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중앙에 큰 컴퓨터가 있어야죠. 그럼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또 내 개인 정보가 그 위로 다 올라가고. 근데 엣지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 모바일폰이면 내 모바일폰에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죠. 그 최전방의 인텔리전스 도입, 그래서 엣지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실생활에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주행 자동차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법규가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응급 상황에 대했을 때 어떤 걸 우선순위 둘 거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법규화 아까 얘기한 법규화가 해서 그런 자동주행 같은 것도 이제 엣지 AI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산업 자동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팩토리 안에 어떤 셀 단위로 다 자동화되어 있고 그 중요한 부분만 사람이 있어 사람이 이제 그냥 거의 뭐 조절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로봇가 다 알아서 스마트 팩토리로 해서 구현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의료기기 즉 우리가 지금 이제 의료 서비스도 지금 병원에 가는데 코로나 때 이제 좀 활성화되다가 이제 뭐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만 지속 성장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반대하는데 큰 그림에서는 이런 의료 현황도 이제 이런 AI 기술하고 접목해서 그 리모트로 해서 내가 건강검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속도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개인정보가 나하고 내 안에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이 좀 빠르죠. 내 안에 엣지 끝단에 있으니까. 그래서 엣지에서 AI가 제공하는 주된 장점 중 하나는 데이터 전송과 조작의 감소입니다. 데이터를 로컬로 처리함으로써 조직은 중앙화된 서버로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고 응답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주행차가 1초 단위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같이 지연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AI 쪽으로 이제 큰 흐름은 이제 많이 가고 또한 이 두 개 양대 산맥이 될 것 같아요. 중앙에 큰 컴퓨터 써서 챗GPT처럼 그런 이제 AI가 있고 또 엣지 말단으로 해서 끝단에서 AI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도 크라우드라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각 회사가 컴퓨터를 자기 회사 안에 구축했어요. 보안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데이터 보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대기업들도 크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SAP 하면은 독일의 가장 유명한 ERP 기업 경영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켓시가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다 SAP 쓰는데 SAP 하나 크라우드라 해서 한국도 이제 대기업들이 다 그거 써요. 즉 내 회사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SAP사의 크라우드 시스템을 쓴다 이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내 데이터인데 그쪽에 어떻게 안정되게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데이터를 그쪽에서 빼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니까 SAP 하나 크라우드로 해서 그 중앙에 타사의 시스템을 다 쓰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증강 AI라고 해서 즉 뭐냐면 인간 능력을 향상한다. 24년 주요 트렌드의 하나는 증강 AI입니다.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AI를 업무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원활하게 통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증강 AI는 인간과 기계의 강점을 모두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인간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AI 시스템으로 가능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증강 AI 한 가지 주요 측면은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며 협력하여 보완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인데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인간과 AI 시스템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이 AI와 상호작용하고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전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래머가만 짤 수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기업 중에서도 프로그래머도 이제 많이 자르고 대신에 이제 이 AI가 프로그램을 자동화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변화를 많이 줬어요. 미국의 이제 IT 대기업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네이버라든가 그 카카오 다운 이런 데도 좀 이제 그렇게 그 프로그래머들을 좀 많이 자르고 AI 기술로 해서 프로그램 짤 수 있게. 그런데 얘들이 이제 자기가 또 셀프 러닝 기능이 있어서 그 어떤 데이터를 이제 합숙을 시켜놓으면은 얘가 스스로 공부를 해요, 이렇게. 옛날에 그 바둑 우리나라에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그 컴퓨터가 이겼던 거는 그 바둑 분야인데 이번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원불교라고 이제 한국에 이제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에서는 이제 올해 어나운스한 게 뭐냐면은 이 원불교의 단점이 뭐냐면은 한국에서만 포교 활동을 했어요. 이제 국제화가 될 때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국제가 된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으니까. 근데 원불교가 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 선교를 하자. 즉 우리나라 말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강론을 해놓으면은 어느 나라 말이든 동시 통역될 수 있으니까 이제 통역해서 그쪽에 선교할 수 있다 이죠. 그래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선교에 활용한다. 즉 우리가 너무 부연적인 측면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생각해서 우리 삶에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그 유명한 강의가 있다 하면 그 강의를 쭉 그 입력해 놓으면은 새로운 형태의 그 주제를 줘도 걔가 웬만큼 이제 그 강의 패턴을 이해해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근데 아까 법규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그렇게 만든 거는 꼭 밑에다가 이건 AI가 만든 거다 해서 태그를 달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해소되니까 이제.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렌드 1에서는 그 AI 기술과 멀티모달과의 통합은 AI의 핵심적인 혁신 역량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우리의 삶, 비즈니스 사이의 모든 측면에 매끄럽게 융합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개발자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고도 AI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통합할 수 있는 AI 기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거 좀 API라서 좀 전문 용어인데 그 프로그램 할 때 서로가 통신하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하는 사람하고 나 우리말만 하고 미국 사람이 영어 한다 하면 서로가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API라는 게 그 서로 그걸 맞춰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 역할을.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쪽에서는 API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걸 지금까지 다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제 AI가 그 부분을 많이 해결해 준다, 이게 대부분. 그래서 융합을 해서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해서, 우리가 그 AI 기술을 우리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내가 흔히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해서 공급자망 관계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머망 관계 이렇게 이제 CRM에서 커스터머 리레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그 디맨드 커스터머 단에서 디맨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디맨드 매니지먼트까지도 해서 그 디맨드 매니지먼트가 회사한테 들어오고
그거에 의해서 서플라이 체인 이제 공급자한테 내가 오더를 주고 그래서 판매하고 이렇게 이 사이클이 순환되면 상당히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서 AI 기술이 이제 이런 기업에서도 이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이 AI 시대를 바라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바쁘니까 이쪽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이번에 SAP 하나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이제 내후년까지 한다 해서 좀 보니까 이제 SAP ERP 쪽도 AI 기술이 이제 많이 접목됐더라고 이제. 그다음에 용어도 이제 다 모르겠어요. 새로 공부하고 있는데 용어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은 얼마만 하면 다 몰라.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좀 공부하고. 근데 요즘에 장점은 뭐냐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뭐 구글, 챗GPT 안 가더라도 그런데 이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소스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은 그런 소스에서 이제 내가 보고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구나 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AI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제 서서히 이제 쏠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AI가 이제 발전할 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요 AI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계속 이제 그럼 요 시스템이 나왔을 때 요 시스템은 그 설명이 가능하냐 설명이 그러니까 트랜스페런시죠 이제 실제 여기 그 투명성이 있느냐 근데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다른 물건들은 그 평가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이 AI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트랜스페런시 설명 가능하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의 필요가 이제 고려돼야 된다 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공헌이 될 수 있게. 왜냐면 그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뭐 이런 로봇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인류의 그 필요를 고려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를 고안하고 그 배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성 있게 일해야 된다. 이제 그 사람들의 롤인 거죠, 사실은. 이제 책임감. 리스폰시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지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오픈AI 그 이제, 이사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 거지,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움직이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오픈AI 일반 직원들이 한 30만 불, 뭐 80만 불 이렇게 월급 받으니까 그 이사 중요건 더 이제 많이 받는 거죠. 그 사람 뭐 몇 조 단위니까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각각 사람들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볼 때 어떤 개발자 있으면 그 사람의 캐리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공정성과 그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느냐. 그 AI 개발한 툴이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개발했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AI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 더 줄을 거예요, 이제. 뭐 주 3일 근무 이렇게 해도 되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이런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판단하고 유도리가 이제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혹자는 AI가 하면은 객관적으로 법대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AI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해요. 장점이 있는 거라 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하단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항상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 시스템 자체가 믿을 수 있게 작동을 해야 된다 이죠. 이게 믿을 수 있게 작동하고 우리도 그렇게 AI 이런 시스템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신뢰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은 유연한 사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어떤 걸 배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해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만 해도 어떤 특정한 한 항목만 공부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좀 넓게 한 과목을 깊게 파고 들어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좀 더 넓게 내가 이제 앞에 180도 아니고 뒤에 360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폭을 가져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같이 누리면서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도 그 선교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